자,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시는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주연 대표, 안경 안 쓴 이주연 대표 계속해서 이 컨셉을 밀겠다고 하시니까 노안이 와가지고 인상을 좀 쓰더라도 여러분들께 인상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노안이 왔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가족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님, 최한예스님, 박리아님, 우리님, 그리고 50억 만들기 박진선님, 무익님, 동주님, 토마님, 초롱이님, 그리고 최영숙님, 그 외 모든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지수가 좀 올라도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아요.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본부장님, 김태성 본부장께서 한번 총평을 해주시죠. 외국인 빼고 다 똑같지 않을까요? 네, 지수는 좋은데, 삼성전자도 좋은데, SK하이닉스는 좋은데 왜 내 계좌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밖에 없는 시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가는 기업이 어느 정도 가고 다른 기업들도 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가는 기업만 가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장세에서 수익 내기가 사실은 지나고 나면 저거 살 걸. 저걸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가지고 있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참 수익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종목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만 하더라도 KKK의 장세였죠. 뭐 K 붙은 건 거의 다 가는 상황. 하지만 이번 주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좀 강했었던 쪽에서의 실망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고 또 차익 매도 물량도 나오고 그 돈들이 어디 좀 제대로 갈 데가 있는지를 못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조금 분산이 됐고 그 분산된 힘들이 뭐 이쪽 저쪽 테마를 좀 만들어내는데 그 테마의 연속성이 지금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죄다 윗꼬리가를 달리는 좀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빠르다. 그래서 내가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시장의 연속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실리콘트를 한번 보면 참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가지고만 있었어도 돈이 복사되는 차트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과연 이 구간에 사서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사서 여기까지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잘 사시더라도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적은 기업은 자꾸 수익률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으니 그동안 물려 있거나 이제부터는 반등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하는 쪽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그게 2차 전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2차 전지는 다시 또 땅굴을 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쪽에서 수익을 벌어서 한쪽에서 지금 까먹다 보니 계좌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의 연속성이 좀 나타나면서 좀 피로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금 시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2차 전지주 지난해에 정말 그 화랑장 그렇죠. 2차 전지주의 그 급등장이 왔을 때 고점에서 워낙 많이들 물려가지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대부분 고민이 아주 크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번에 물리신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맞아. 왜냐면 이제 반등할 때쯤이 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살만한 때다라고 생각했던 전문가들도 참 많거든요. 이제 바닥인가 하고 들어갔다가 역시 아니네. 지하야. 그래서 또 한 30% 가까이 물리신 분들 허다해요. 맞아요. 참 이게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이 시장이 오르는 게 몇몇 종목들 말고는 올랐다 그렇죠. 다시 빠지고 올랐다 다시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그리고 시장에서 돈을 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장품주가 이렇게 음식료 업종이 이렇게 갈 거라고 참 생각하기가 저는 어렵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편견이 없으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최근에는 돈을 좀 많이 좀 벌 수 있을 그러한 좀 장세이긴 한데 아마 또 죄다 다른 섹터에서 지금 또 허덕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 솟아날 구멍을 찾기가 참 어려운 증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뭔가 새롭게 들어오는 유동성이 있어야 이게 또 착착착 가는데 네. 이미들 다
다들 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다 물려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 뉴스 이거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코스닥 50%는 당일에 사서 당일에 판다고.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그러니까 단타를 이 사람 좋아하지. 잘못된 사람이야. 좀 매수를 했으면 진득하게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반성하세요. 진득하게 좀 가져가야지. 그런 문화. 진득하게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비중이 훨씬 커요. 기업 입장에서 주주 환원도 좀 빨리빨리 해주고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참 K 증시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좀 힘을 내셔야 될 때다. 이렇게 저도 뭐 진득하게 들고 가서 수익이 나면 그렇게 할 그치. 텐데. 예. 아니 아까 얘기했지만 올랐다가도 다시 떨어지니까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그게 더 화나는 거예요. 알고 이제 수익 났을 때 일단 처리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자꾸 퍼지는 거라. 맞아. 오늘 실예로 샘표를 가지고 있던 투자자로서 기분 좋게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러 이제 내려갔는데 마시러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윗꼬리가 다 날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도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은 오늘입니다. 맞아요. 오늘 뭐 네. LS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윗골이 안가 상승 쪽으로 쫙 올라서 2, 3%씩 싹 올라가길래 역시 살아났구나 그렇죠. 어제 이어서. 그리고 끝나서 보니까는 다 마이너스 힘들다. 3%. 네. 야 이거 죽은 건가? 참 어려운 장입니다. 네 이게 다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2018년도인가요? 그때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장세 이때 있었잖아요. 네. 최근이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장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여기에 삼성전자까지 만약에 또 가세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진짜 2018년 그때보다도 더 안 좋은 진짜 이 대형주 몇 개만 올라가는 그런 장이 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래도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낫지 않을까 그래? 싶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게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득을 또 취할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HBM의 왕자는 엔비디아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나라로 굳이 가지고 오면 이제 SK하이닉스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슈퍼 을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때보단 나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도 이미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오른 상황. 그러니까 앞서서 실리콘트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다수가 반도체 매매를 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처음에 만약 매수를 했었을 때 비중이 전체 계좌에서 20에서 30%였다면 지금은 이제 슈팅 나올 때마다 수익 매도를 하셨으니까 비중이 이제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현금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 새롭게 살 종목이 지금 안 보이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조금은 한계. 그렇다고 지금 계속 가는 종목을 다시 사기에는 물릴 것 같고 안 사면 갈 것 같고 또 그런 장세다 보니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57%라고 그랬나? 그 매일 저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그 거래하시는 분들. 트레이더 분들 진짜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 때문이야. 아니, 이 단타 조장. 그게 아니라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적응을 하시는 거죠. 한국 분들이 이제 스마트하시게 그냥 스마트한 존버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신 거고 2007년도에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 하고는 지금 시장하고 저는 이제 거래대금 차원에서 이 팬데믹 이후에 들어온 그 거래대금 있지 않습니까? 차이는 확실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코인 붐이 한번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보면.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 오늘도 뭐 5% 네. 이상 올랐죠. 네. 보니까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리포트죠? 일단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이 실적 성과가 얼마큼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또 목표 주가를 지금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29만 5천 원을 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30만 원이면 30만 원이지 왜 29만 5천 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지. 그쵸? 33자대로 가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보다 뭐 15% 정도 이제 더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더 높게 나온다면 HBM3E의 어떤 마진율 때문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HBM3가 잘 팔리고 그리고 이제 12단으로 넘어가면서 내년 어느 시점에 이제 이 12단 제품이 이제 납품이 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시간의 지금 단일가에서 SK 하이닉스가 조금 빠지는 게 조금 찝찝하긴 해요. 네, 조금 빠지는 게 찝찝하긴 하나 여전히 지금 시장은 반도체 IT고 반도체 IT의 이 센터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근데 저게 올라가다가 좀 꺾이면 네. 그때 걱정이 돼. 못 팔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제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 40% 수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하는 순간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마이너스 2%한 두어 번 맞으면 플러스 40%였던 수익이 30%대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자분들은 못 팝니다. 내가 40% 수익을 한번 봤는데 지금 팔자니 그치. 다시 갈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SK하이닉스가 그 조정이 늘어지면 진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피로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SK하이닉스 저도 더 강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익을 챙기지 않으면 그건 실제 수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는 꼭 수익을 좀 챙기면서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아니 그러면 어차피 다시 사도 반도체일 텐데 뭐하러 파느냐라고 좀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문매를 맞고 있죠. 뭐 HBM 퀄테스트를 못하다 보니까 뭐 마치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 가는데 저는 그냥 삼성전자 혹은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기업들 중에 아직 시세가 덜 난 쪽에 천천히 매수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엔비디아가 꺾일 것 같은데 계속 가는 게 이제 사실 실적이 바탕이 됐기 때문인데 그렇죠. 이번에 나오는 그 기대감들 보면은 일단 실적이 네. 역대급으로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적을 바탕으로 이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요 리포트를 보면 2분기 매출액을 QOQ 대비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잡아보면 16조로 잡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5조 2천억을 좀 잡았는데 이게 지금 가이던스가 4조 7천억에서 이제 5조 2천억으로 이제 올린 거라서 정말 이제 많이 올린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보다 더 높은 어떤 이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러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처럼 이제 다시 치고 가겠지만 요 정도 수준만 나온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1등에 항상 고민 있잖아요. 2등이 언제 치고 올지 모른다는 그 부담감.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될 것 같은데 또 학교 다니면서 1등 많이 하시고 아니 못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찌되었든 우격다짐으로 하겠죠. HBM 언젠가 한다면 네, 경쟁자가 언젠가 생긴다면 한다면 경쟁자가 생긴다면 또 이제 그에 따른 이 흔들림도 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뭐 SK하이닉스 당연히 좋죠. 한미반도체 당연히 좋고 하지만 여기서 없으셨던 분들이 비중을 갑자기 한 번에 몰아서 베팅을 하기에는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계속해서 나오는 호재가 지금 HBM만이 아니라 오늘도 뭐 그 얘기 나왔습니다만 일본 그 반도체 기업도 그 낸드 네. 감산을 중단했다. 왜? 공장 가동률이 100%가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텔로부터 샀던 그래서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면서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던 그 낸드 이게 네. 살아나면은 또 하이닉스의 밸류업이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해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지 못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왜 안 올라가나요? 우리 왜 10만 전자 안 되고 20만 닉스 왜 안 되나요?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디램 가격이 올라야 한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라야 한다. 그런데 왜 그 제품들의 가격이 오르지 못하냐? 재고가 많아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그 라인보다 지금 재고가 줄어들었음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키옥시아가 그러면 당연히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특히나 디램 같은 경우에 HBM이 이렇게 잘 팔리는데 재고가 저는 많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이 뉴스가 SK하이닉스에도 긍정적이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에게도 저는 충분히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전공정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장비주들을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제품들의 판가 상승을 수요에 대한 어떤 폭증보다도 재고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다시 생산을 한다 했었을 때 전공정 쪽도 혹은 낸드 플래시 쪽도 지금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8단, HBM과 관련해서 이제 8단이 지금 주력이고 지금 12단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더 효율성 있게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납품을 하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련된 이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12단에 대한 퀄 테스트 하이닉스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진행 중이죠. 네, 일단 뭐 진행 중인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을 지금까지 HBM이라고 하는 제품의 기준을 SK 하이닉스가 거의 만들어낸 상태라서 이 HBM3 이 12단, 그러니까 4죠.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는 크게 부담 없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한 단계 더 빨리 치고 나가지 않으면 2등, 3등한테 이 뭐라 그래야 되죠? 따라잡힐 지금 확률이 굉장히 이제 높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SK 하이닉스가 빠르면 올해 연말이라고는 하는데 연말은 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예측을 해보면 내년 상반기 1분기 정도에는 HBM3 12단에 대한 어떤 퀄테스트가 아니라 양산에 대한 일정들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또 계속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좀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도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29만 5천 원까지 나왔어요. 네. 처음에 우리가 20만 원 목표가 나왔을 때도 그거 다들 비웃기도 하고 아니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23만 원을 넘어서서 이제 거의 30만 원 가까운 이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거지로 끌어올리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만한 어떤 상승룸 가치가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목표 주가에 대한 일단 그 예전에 그 드라마 혹시 기억하시나요?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송중기가 네네. 어떤 주식에 대해서 네. 이 주가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시대가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HBM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 그러니까 AI 시대에 맞춰서 지금 가장 핵심 부품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관심이 지금 폭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벌어들이는 SK 하이닉스의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이 좋은 주가, 그러니까 저도 29만 5천 원 혹은 30만 원대까지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SK 하이닉스가 가냐 안 가냐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언제 가냐 요거일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는 30만 원까지는 그래도 내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에 조금 더 SK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도 물론 SK 하이닉스가 거의 시장 점유율을 다 갖고 가지만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2등과 3등과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저는 그때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이슈 지금 뭐 돌아다니는 거 보면 또 실패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아유 복잡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그리고 TSMC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TSMC는 사실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어차피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퀄테스트의 이 유무를 또 기준 잡아주는 게 사실 엔비디아가 아니라 TSMC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저는 기준을 좀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감정을 배제하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젠슨왕의 입장이 돼보면 빨리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게 유리합니다. 안 그러면 기존에 지금 계속 이 시장 점유 파일을 갖고 가는 쪽이 슈퍼 의리대 되면서 엔비디아를 또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공급에 대한 혹은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원화가 좀 필요한 입장인데
TSMC가 그게 가장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젠슨항이 지금 이재용 회장과 혹은 삼성에 대한 립 서비스를 계속하는 건 저는 TSMC를 좀 압박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 뉴스가 나온 바로 다음 날 TSMC가 SK 최태원 회장하고 사진을 찍은 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TSMC야 지금 삼성전자 잘하고 있으니까 잘 다독여서 빨리 진행을 해라 이런 어떤 뉘앙스였던 것 같고 TSMC는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SK 하이닉스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참 중간에 껴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 더욱이 뭐 품질이 더 압도적으로 좋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품질도 지금 현실적으로 더 나빴으면 나빴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보니 좀 힘들긴 하나 방식의 문제와 수율에 대한 고민은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퀄 테스트의 이제 통과할 확률은 저는 높다.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밸류 체인을 언제 사느냐? 저는 지금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삼성전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HBM 아니더라도 DRAM 가격이 올라가고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그동안에 돈 많이 벌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HBM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도태된다, 삼성전자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침에 저희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존재감을 확 드러내시는 분이 계시네. 삼성전자에서 이사회에서 그 GPU 투자를 예. 하자 네. 이런 결정을 내렸다. 뭐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각이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저 쓸데없는 네. 네. 자, 이거 방송 집중 안 되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뭔가 전략적으로 삼성전자가 탈출구를 만들고 있다라는 이 의견도 있지만 워낙 코너에 몰리니까 자꾸 뭔가 우리 잘하고 있어라는 그 뭔가 쫄리는 입장을 표현하는 거 아니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굳이 여기서 하던 거나 좀 잘했으면 저는 좋겠는데 GPU 한다고 CXL 한다고 PIM 한다고 뭐 그게 이제 물론 삼성전자가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워낙 HBM 쪽에서 승부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 곁다리에서 지금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그리고 저는 한 2, 3주 전부터 아예 단독 보도는 이제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단독 보도 때문에 제가 2, 3주 동안 고생을 한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뉴스에 민감할 때에는 차라리 단독 보도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 말고 종가에 저는 항상 판단을 하자. 지금 이런 주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공감이 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 그리고 또 삼성 이슈 뉴스도 없어졌어요. 그 링크가. 링크가 없어졌어요. 아니 예전에는 이런 거면 오보면 어마어마한 실수라고 생각하고 정말 치욕적으로 그렇죠. 그 신문사도 그렇고 그 해당 기자도 그런 그 마인드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그냥 같아. 질러놓고 이제 아니 조회할 수 말고. 없습니다.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그런데 또 시총은 몇 조가 왔다 갔다 지금 해버리는 상황에 저도 이 단독 보도는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 GPU 그것보다 원래 하던 거나 좀 집중을 잘하자.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 AMD도 안 되는데 뭐 삼성. 그럼요. 그러니까 말빨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처음에는 CXL이니 뭐 온디바이스에 맞아요. 얘기하면 관련 테마가 확 생겼거든. 그렇죠. 근데 요즘은 해도 별로 이제 시장이 반응이 없어. 이제 투자자분들도 그때는 단어가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고 이게 진짜 새로운 기술이겠구나라고 알지만 이제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그때 이제 반도체 갈 때 그런 걸 던져야죠. 그렇죠. 갈 때 던져줘야 되는데 이미 벌써 뭐 왕자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뉴스가 나오니까 예전처럼 막 폭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근데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행복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저는 AI 시대에서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디바이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시대 하지만 사실 제 삶이 AI 시대라 그래서 작년보다 뭐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접근성에 대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성적인 부분을 고려해 보면 애플이나 삼성전자처럼 디바이스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래도 마지막에는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복해 하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왠지 허한 분들이 더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까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버티고 버텼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차라리 그때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2달 전에 SK 하이닉스로 갈아탔다면 이런 생각들. 반반 삼 좋잖아요. 반반. 제가 요새 제일 안 좋아하는 주식이 어쩌다 보니까 삼성과 LG가 돼버렸어요. 그래요? 삼성전기도 안 가고 삼성전자도 안 가고. 그러네. 네. LG는 뭐 말할 것도 말할 없고요. 것도 없지. LG 붙은 거 다 안 가고. 네, 지금 다 안 가고. 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낸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공정 쪽을 보자. 반도체 전공정 그 수혜를 받을 네. 종목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실 수 있는 기업이 이제 HPSP라고 하는 기업도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HPSP는 뭐 ST하고의 어떤 소송 관계가 좀 있어서 뭐 기업은 좋으나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산다면 저는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가장 조금은 가격적으로 혹은 시세적으로 오늘 탄력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엔 지금 낸드 플래시와 관련해서 또 엮어볼 수 있는 쪽은 SSD 쪽이잖아요. 그쪽으로 본다면 저는 한양디지텍이라고 하는 기업도 지금의 위치라면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은 뭐냐? 한번 움직이긴 했지만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처럼 대시세가 나온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무제표가 뭐 엄청 나빠졌던 기업이 아니라 최근에 개선세를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이렇게 장비 쪽을 본다면 두 기업으로 압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전공정에 들어가면 소재 쪽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아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기업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하나 머테리얼즈 쪽.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지금은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곧 죽어도 삼성전자와 같이 가겠다 하신 분들은 원익 QNC가 있습니다. 원익 QNC. 네, 원익 QNC, 원익 IPS. 근데 지금 원익 QNC가 그래도 최근에 IPS보다는 추세가 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압축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사실 지금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숨어 있는 진주를 원하시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워낙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종목을 내가 믿고 길게 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전공정 쪽에서는 PSK를 가장 좋게 봤었거든요. 네. 네, 전공정은 PSK, HBM은 PSK 홀딩스라서 저는 전공정을 PSK를 좀 가장 좋게 봤는데, PSK가 시세가 너무 먼저 났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앞선 종목분들을 한번 추려서 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 참고 잘 하셔서 네, 이 관련주들 투자하실 때는 먼저 스터디 한번 잘 해보시고 네,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다 결정하신 후에 네, 그 관심 가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하여튼 살 때 언제 팔 것인가를 결정하고 사자. 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일단 살 때는 많이 오르면 좋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항상 좀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이제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